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미국 이란 침공권을 좀 다뤄야 되겠는데,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참 묘해요. 일단 미국이 명분이 없는, 즉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법적인 침공이다. 예,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도와주겠다는 데가 없다. 예. 약해진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행동대장 삼아서 지금 이제 벌이고 있는 일인데, 적 명분이 없는 전쟁인데, 우리의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태도를 보면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그런데도 보면은 미국 쪽에서 전달하는 내용만, 한편의 이야기만 전해줘요. 그리고 확인하지 않아요. 반대쪽에서 나오는 주장도 실현할 때는 주장이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거든요.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자, 그런 시절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타스 통신을 뉴스를 몇 개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뭐 확인한다는 걸 떠나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같은 사안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상당히 의외의 소득도 있다. 이 일의 트럼프의 본심에 대한 부분, 한국과의 관련성, 제가 이제 통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23일 날, 지난 23일이죠. 즉, 공격하기 5일 전에 마르코 루비오의 측근이 와서 김현을 만났고, 바로 그 다음 날 강훈식이 비서실장이 24일 날 바로 UAE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26일 날 돌아와요. 자, 요건이 설명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목에서는 이란과 트럼프가 이미 협상 중인 것 같다, 이런 냄새가 좀 강하게 풍겨져요. 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낚았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옛날부터 트럼프 취임하고 네타냐후를 다루는 걸 보면은 주도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그 녹아내릴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둘 간에 지금 진실 게임 같은 게 있어요. 타스 통신을 보면 우리 언론은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란과 이미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러시아가 중재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하고, 지금 이런 것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이 일을 절대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 참모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8주, 뭐 7주, 8주 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은 뭐 할 수는 있죠. 질질 끌면서. 그러면 트럼프가 원했던 어떤 트럼프의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손상이 돼요. 트럼프는 여기서 득점을 하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덤탱이를 이스라엘에 씌우면서. 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쪽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거, 그냥 실어나르는 거예요. 쿠르드족이 이란 국경선을 넘어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나? 예. 그래서 이란이 맞받아쳤다,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작전을 언급한 트럼프가 미군이 아니라 쿠르드족을 활용한다, 이런 나라 없이 어렵게 사는 민족한테 되게 험한 그런 보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책임을 방기하니까 사실 나쁜 거죠, 엄청나게. 오늘 쿠르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 온갖 살벌한 이야기를 다 하죠. 이걸 되면 저는 이제 이걸 좀 1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저러면은 뭔가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험한 말을 했잖아요. 대충 마무리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기 넉넉해 보이더니 여유 부리더니 방산회사 SOS, 이것은 뭐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전쟁을 오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지상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이런 대규모 전투에 대비가 없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뭐 테러 집단 정도 잡는 그 정도로밖에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군이 필요한 것은 그 현대화거든요. 군의 재편이에요. 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옛날식으로 전쟁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 드론을 썼다 이런 게 없잖아요, 사례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제일 앞서갔죠. 비밀 드론을 보내가지고 CIA가 이란을 몰래 관찰하고 스텔스 무인기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항공모함에서 2차 칸까지 했더랬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전에 이미. 그런데 그게 다 잘렸어요. 그때는 최고였죠, 미국이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방산업체들이 그걸 막았었죠. 왜? 신규 시장으로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할 것 같으니까 잘라버렸죠. 고가의 무기로 계속 가야 된다. 이래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죽여버렸어요. 그 드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CIA 드론이 그래서 첩보용으로 몇 대를 썼단 말이에요. 그 이란 상공을 나르다가 이란이 제밍을 걸은 거예요. 그 당시 GPS에 제밍을 걸어서 격추시킨 게 아니라 착륙을 시켰어요. 그 다음 그 디자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러시아 포함해서 아마 우리도 거기서 그러니까 족쇄가 풀린 거죠. 저게 비밀이니까. 이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의 드론이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있죠.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샤헤드 드론 수천 개 가지고 있어요. 뭐 수천 개보다 수만 개일 수도 있어요. 한 개 뭐 몇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러시아의 기술 제휴 공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걸로 지금 미국이나 특히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소비시키고 있다. 거기서 쏘는 아이언돔도 최소한 수억 원 할 겁니다. 뭐 수십억 원 할 거예요, 한 발에. 저는 그게 전혀 농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폭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는 어떤 정보력을 바탕으로 몰살을 시켰지만 그 외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지하 벙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냥 타격을 못 입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희한하게도 지금 미국은 쫙 빠져나가 있고, 그러면 이란 공격의 주 적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왜냐? 이스라엘이 현재 이란을 주로 타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미사일 떨어져서 피해봤다는 소식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예 이야기 자체가 없죠. 처음에, 그, 아이언돔으로 격추시켰다. 이 정도 이야기 나오고 끝이에요. 사실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지난번 작년 6월 달에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보도가 제한됐지만 많이 맞은 걸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거 보도 전혀 일질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 균형감과 입체감을 가져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허언은 아니겠지요. 이런 것만 이제 보도를 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맹폭해서 이란군이 수천 명 제거. 근데 이스라엘 한 방도 안 맞았나? 아니죠. 맞았겠죠. 보도를 안 해주는 거죠. 자,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 작전 개시. 지금 이것도 지금 제목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고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라크에도 산악 지역, 이라크, 이란, 터키 이런 산악 지역에 흩어져 모여 살고 있어요. 가장 이제 분쟁이 많은 것은 이제 터키하고 사이의 분쟁이죠. 그래서 이것은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 여기에 관여됐다.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기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쿠르드족이 부인했습니다. 왜 그 보도를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보도고 몰아가는 보도로밖에 안 돼요. 아니, 미국의 침공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럼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미국발 보도만을 보도해 주는 것이냐. 너무 이상하죠. 우리를 두 번 속이는 거죠, 그러면. 기자들이. 자, 타스에서 자, 입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이란 쪽에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벤구리온 공항,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즉 제일 큰 공항이에요. 거기와 이스라엘 국방부 건물 타격. 이스라엘의 지금 항공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뭐 미사일 몇 방 맞은 뭐 UAE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한국인 뭐 탈출하고 이런 러시가 있잖아요. 비행 공항이 지금 폐쇄됐고 이스라엘도 그와 유사할 수 있어요. 오늘 어디선가 봤거든요. 제가 우리 교민이 이스라엘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주요 언론이 아니죠. 크게 또래져서 망가진 모습 많이 나왔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란 측은 또 국방부 건물을 타격했다. 지금 이란은 인터넷도 다 끊겨 있고 이들이 아무리 송출을 하려 해도 송출하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금. 그거를 100% 이용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거기에 부하 내동하고 있다. 가해자의 편에서 지금 편들기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5,200만의 국민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고 있죠. 자, 그 다음 쿠르드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타스통신 내용이에요. 쿠르드족이 쿠르디스탄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이란 내 군사작전을 부인했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쿠르드족 진격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허구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군이 거기 잠입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ISIS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쿠르드족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놀아놨거든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잖아요. 이거는 쿠르드족이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을 마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쿠르드족은 너희 독립국가 만들어줄게 라는 명분으로 용병으로 쓰고 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쿠르드족이 그런 취급을 지금 지난 수십 년간 받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한테. 미국을 믿어서 배신당한 적이 여러 번이에요, 이미. 근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까지 명확하게 분리하는데 이게 발을 담그겠느냐? 저 뒤에는 러시아도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르드족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 여기 보면은 코말라라는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것 같아요. 뭐 국경을 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그렇게 엄청 조직적이지 않아요. 각각이 있는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이라크면 이라크, 터키면 터키, 튀르키면 튀르키에, 이란이면 이란, 그 지역에 각자 뭐 약간 자치정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코말라라고 부른다. 코말라는 뭐냐? 이란 내 쿠르드족을 이야기한다. 자, 여기가 개입됐다면, 쿠르드족이 개입됐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이란 내부에 있으니까. 여기도 군사작전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링크가 있더라고요. 루도 TV라는 게 가봤습니다. 이거는 쿠르드족이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것 같아요. 언론. 여기 보면 쿠르드어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뭐 아랍어로도 돼 있고 3개국으로 하는 것 같아요. 클릭해서 하니까 이 보도를 보고 지금 보도를 한 것입니다. 타스에서. 우리 기자들도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일단 표시가 되고 있네요. 네시라반 바자니라는 사람인데 재차 강조했다. 쿠르드 종족들은 이번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정말 신기하고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죠. 이거 MBC 보도인데 공습 닷새 전에 트럼프에게 걸려온 전화. 네타냐후 꼬드김에 넘어갔나? 이야, 이 정도를 알면 이거 상당히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미국의 면피를 씌우고 이것을 결국에는 네타냐후한테 뒤집어 씌운다. 제가 그런 예상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결국 우리 언론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비난을 해주되 미국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놀아나고 있다. 누가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사관인지 CIA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원하는 보도들을 해준다. 이게 네타냐후를 내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전쟁을 벌리는 이런 일이 전화 한 통으로 꼬드김을 당할 정도의 트럼프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늙은이가 속았네. 트럼프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는 네타냐후를 엮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버릴 때도 네타냐후를 버리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할 거예요. 가자 지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네타냐후를 밀어낼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가장 강력한 수는 1타 3피입니다. 첫 번째 뭐냐? 우크라이나전을 파묻어가지고 넘어가는 거. 이란하고 핵협상 체결하는 거. 세 번째는 네타냐후를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마침 타스에도 오늘 타스 통신
말씀드리는 것은 다 오늘 나온 기사고 이게 정말 대문 기사에 딱 포함된 겁니다. 큰 기사 밑에 주요 기사 3개 다. 이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조금 AI가 더 활발해지고 자동 번역기 같은 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를 구글 AI에 물어봐도 다 나올 거예요, 답이. 기자들 밥 먹고 살 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이거 마지막이에요. 지금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10년, 15년 전에 나온 건 천지 차이죠. 그때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이걸 볼래야 볼 수가 없었던 거니까. 자, 내용을 볼게요. 이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에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지금 몰래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에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건 제 판단이고요. 아까 통화를 했다는 것은 5일 전에 통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28일 날 공습을 침공을 개시했거든요. 그럼 23일 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쯤 접촉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도가 MBC의 보도가 절반만 잘라서 보도하고 그다음 자의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틀었어요. 즉 이것은 뭐냐, 거꾸로 미국의 의도가 우리 MBC 보도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너희가 왜곡한 마당에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미국의 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MBC 진심이 미국의 진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걸 팽개칠 때는 이스라엘의 덤탱이 씌우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이란한테도 이란을 좀 핵심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40몇 명 몰살시킨 그 공격도 이스라엘이 감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놨었거든요, 미국이.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2월 23일 날 네타냐후 트럼프가 통화를 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날, 이게 그때 온 겁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접근이 방한해서 조현 외교장관과 만났다. 이겁니다. 그때 이게 이제 이거 벌써 한 두세 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접근의 방한 목적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거든. 네, 그래서 뭔가가 있다. 그 다음 연결된 게 이거였죠. 강훈식이 갑자기 UAE 출장을 갑니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24일 날 출국했어요. 그리고 26일 날 돌아온 거예요. 조현 만나고 그 다음 날 강훈식은 바로 UAE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이야기가 들었겠느냐. 앞으로 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현이 들은 거고, 강훈식이 이야기한 것은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줘서 북한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일부에서 보도 나오는 것처럼 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이란, 그 다음에 북한이다. 뭐 안철수 오늘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될 필요는 미국이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국무장관이 첫건이 했고 강훈식이 그것을 배달하러 갔다. 직접. 그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침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요. 이런 게 일단 설명이 되죠. 대통령이 이재명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제가. 네. 자, 이것은 미국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출구 전략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머리에 맴도는 것이 조현을 만나러 왔을 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게 마르코 루비오의 채권이 3월 달에 있을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우리가 이제 핵 폐기물 재처리해서 농축을 하기로 하면 그걸 바꿔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단이 오는 것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게 아무래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황을 보더라도 미국이 오래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벌써 발표했잖아요. 저기 지상군 안 보낸다고. 그리고 쿠르드족도 거짓말이다? 결국 네타냐후가 공개적으로 의심을 한다. 트럼프가 뒤로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고.
그 전까지도 협상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제네바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파열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 협상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공격을 한 거거든요. 했어. 그래서 제가 1타 3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라는 어떤 새로운 체제로 넘어간다는 그런 약속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의 차남한테 이제 권력이 넘어간다고는 돼 있지만, 자, 어쨌거나 그런 정도 드라마틱한 일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전 동시에 해결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일단 지금 전선에서 거짓말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상군을 안 보낸다, 쿠르드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미국은 거들기만 거드는 거죠. 그러다 싹 빠져나간다. 이란과 합의하면서. 예, 이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이재명이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했다.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로 뭐 세계 3차 세계대전이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 몇 달간 틀어막혀가지고 오일 쇼크가 오고 뭐 이런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오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3.1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외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에는 통보가 돼 있겠지요. 강훈식을 통해서. 자, 북체제를 존중하겠다. 이거 딱 대별되는 거잖아요. 이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조건이다. 대화 재개 노력할 것. 이 대화 재개가 상당히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지에서 나오면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공지 빠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더 큰 것을 듣고 나와야 돼요. 공지 빠지는 것은 네타냐후 공지가 좀 빠지겠죠. 많이. 북체제 존중 대화 재개 노력할 것, 북미 대화를 가운데서 페이스메이커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아.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이것이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담대한 구상하고도 마찬가지죠. 담대한 구상에 있어서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뭐 체제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전제가 두 국가 상태에서 교류를 정진하고 우리가 북한에다가 인프라를 해준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생산 기준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 점을 한 번 더 언급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란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미국 발언들 그리고 러시아의 생각들을 겹쳐서 보면은 이게 절대 오래갈 수 없는 것이고 이 허구는 좀 이따 낱낱이 밝혀지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출구를 알고 계획을 다 짜고 한 거니까 지금 뽀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타냐후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국내 보도들이 이미 방향을 잃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고 있죠. 이걸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합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이재명이 아까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예, 위성닭이 말한 그거 SNS나 그런 내용 실을 수가 없죠. 그가 평소에 SNS를 활용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즉 출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끝날 것이다. 조만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난 알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요. 자, 오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